지금 막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뒤늦게 사서 돈 좀 벌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판단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 판단하는 가장 근본은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작가님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자, 일단은 SK이노베이션 1조 유상증자 발표 하락했다. 주가가 한 달여 만에 24%, 오늘도 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유상증자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던데, 예. 그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유증을 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진 건 너무 당연했을 것이고. 유증을 한다고 해서 주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네. 습관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떨어져서 다시 원상 복구한 거죠.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가 DNT라는 장비주가 있었습니다. 네. DNT가 유상증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유증 발표전 가격이 지금 2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유상증자는 악재가 아닙니다. 악재가 아닌가요? 예,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이제 운용 자금으로 쓸 때, 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쪼달려 갖고 지금 네. SK 하이닉스처럼 돈이 쪼달려 갖고 그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악재고요.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설비 투자를 해 갖고 벌어들이는 돈이 되게 수익성 있는 사업에 설비 투자가 되는 이제 그런 거면은 호재가 되고, 설비 투자했는데 별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악재가 되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봐서 이제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에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EPS가 희석된다는 거잖아요. EPS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더 늘어나면 그러면 이익이 증가해서 EPS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수가 늘어나서 EPS가 하락하는 부분하고, 신사업에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벌어갖고 EPS가 증가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갖고 이 증가분이 더 클 것 같으면 이건 호재, 이 증가분보다 발행 주식수만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악재, 이런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다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다 수주 받아갖고 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업이고 수익성이 당연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호재예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만큼, 에코프로 비율 이만큼 성장할 동안에 찍은 시비가 얼마며, 찍은 계속 발행한 유상증자가 얼만데, 그런 거 다 먹으면서 지금 뭐 몇백 배 오른 거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지금 뭐 412배인가 그렇게 오른 걸로 나오는데, 412배 오를 동안에 계속 유상증자 했다니까요. 계속. 유상증자가 그렇게 악재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이 뭐 400분의 1, 4000분의 1 됐어요. 네, 유증을 통해 이제 받은 돈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관건인 거예요. 예.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투자론 책에 다 나오는 얘기라고. 네. 근데 지금 여의도의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책을 안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대충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잡담하던 거 다들 이제 그런 거 갖고 와서 그냥 말빨만 화려한 인간들이니까 악재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아니, 공부하라고 그게 아니라고.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고. 네가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번 2차 전지 사도 된다 8개 종목 좀 한번 현황만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학 최근에 뭐 현황이랑 뭐 좋은 뉴스나 신규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 쪽은 제일 메인이 이제 얼티엄 셀즈거든요. GM하고 같이 하는. 근데 이제 얼티엄 쪽이 상반기에 별로 가동이 없었어요. 배터리 수율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진짜 적용해갖고 신차를 내는데 또 차는 되게 이제 예민하고 환경에 또 안전에 좀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제 그 미세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매출이 얼티엄 셀즈 쪽에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반기에 좀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가동돼서 제대로 나갈 거거든요. 하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고요. LG인수 좋아지면 LG화학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SK이노베이션도.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포드가 상반기 차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SK가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 쫙쫙 나가게 될 거니까 셀 쪽이 지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2차 전지 품은 철강, 포스코 시총 100조, 그룹 6개사 주가 동반급도, 포스코홀딩스는 시총 4위로 현대차, 삼성, 바이오도 추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요? 좋죠? 네. 네, 좋죠. 네. 뭐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숏스퀴즈 상태여갖고 네. 밸류에이션하고 지금 관계없어요, 지금 사실. 수급적으로 가는. 가파르게 오더라고요. 예, 가파르게, 수급적으로 뭐 가파르게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이제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LG엔솔이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밸류에이션 논리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지점이고, 지금 이제 나머지 주식들 5개. 5개 뭐죠? 저 나노신소재는 빼고 4개. 에코 형제 2개하고 포스코 형제 2개는 네. 지금 움직임이 숏스퀴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수급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수급을 봐야 되고,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회사 사항이 어떻고 이거는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올 겁니다. LG하고 SK가 움직이면 그 밑에 이제 그 소재를 공급하고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포스코 형제, 에코프로 형제니까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늘 많은 코멘트를 안 해주시는 작지만 강한 예. 기업이라고 소개해주신 예. 나노 신소재는 잘 몰라서 제가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잘 모른다고. 그냥 기술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나노 쪽이. 아니 이제 잘 모르시면 이제 요 정도 하나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 방향입니다. 나노가 방향입니다. 네. 예, 마이크로 단계를 넘어갔고 이제 나노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리튬항도 그렇고 전고체도 그렇고 네. 다 가려면은 나노 기술에 이제 이 적용이 확대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노 쪽에 제일 기술력 앞서 있는 회사가 나노신소재니까 그래서 이제 장래성을 보고 이제 네. 제가 넣어둔 거죠. 또 지난번 6월 30일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김작가 TV에. 예. 그때 위 8개 종목 중에서 일부 더 산다고 하셨는데 한 5개였던 것 같은데 예. 실제 더 사셨나요? 그때 몇 천만 원치 더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한 1억 정도 최근 산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한 달에 1억 정도. 예, 1억 정도 샀던 것 같고 에코프로 BM, 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도 더 샀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에코프로 BM,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도 샀고 홀딩스, 예, 5개 더 산 것 같아요. 퓨처엠도 사는 건가요? 퓨처엠 안 샀습니다. 퓨처엠 원래 없었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네. 사도 될 만한, 이게 올라가야 될 주식이 안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랐던 거는 조정받고 있고 네. LG엔솔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만하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5개 더 사셨는데 예, 예. 근데 다 앞으로도 또 하반기에도 이제 뭐 강연이든 인세든 뭐든 수익이 또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때도 또 신중하게 생각하겠죠.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겠죠. 먹을 만큼 많이 먹었어요. 나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 총 2억 5천이거든요. 제가 투자 원금으로 해서 2억 5천. 원금이 원금이 2억 네, 5천. 이익 빼고 예, 이익금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또 많이 버셨네요. 예, 굳이 뭐 더 먹으려고 더 사기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중에서 혹시나 뭐 8개 중에서 그러면 좀 덜 오른 건 좀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LG 그 형제, 엔솔하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SK이노베이션도 덜 올랐죠. 네. 예, 그 세 개가 덜 올랐죠. 다음번에 사게 된다면 요런 3개 정도는 조금 더 후보 운행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은 어디까지나 해서 제일 이제 그 상황에서 제일 매력 있는 거를 들어가니까 네. 원래부터 에코프로는 진짜 싸갖고 많이 올랐어도 계속 쌌다니까. 계속 매력적이었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15배가 오른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른 거죠. 5배, 10배 올라갈 동안에도 에코프로가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은 제일 괜찮은 주식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15배 올랐으니까 치우면 당연히 얘기가 다른 거죠. 에코프로랑 특히 에코프로 BM이 작가님이 제일 처음에 출연하신 이후로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예, 예. 저는 강하게 얘기하실 때마다 예. 한 주도 못 산 이유가 제일 처음에 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입장이 있잖아요. 예, 예. 혹시나 이제 그건 뭐 좋은 태도는 아닐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가늘고 끼가 알고. 그렇죠. 미국 IRA 혜택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CRA 증자에 한국 배터리 어떤 영향이 좀 끼치나요? 같은 영향입니다. CRM 자체가 IRA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 특히 CATL을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하고 난 이후에 저 유럽을 꼬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우리는 같은 민주주의 진영 국가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는데 나랑 동참하지 않을래. 이렇게 뒤에서 다 작업한 거고요. 네. 그래서 CRM이 통과됐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못 들어올 겁니다. 중국에다. 네.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혹시나 뭐 테슬라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제 정보는 충분히 얘기해 준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테슬라 또 주식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 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일론 머스크 저 까고 저 할까? 그러니까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요. 할 거 아닙니까? 네. 깐다고 해갖고 뭐 나한테 득대고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일부러 욕 먹는 일을 사서 할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내 양심이 끌려서 그래요. 내 양심이 찔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해갖고 한국의 이제 증권가들, 신문, 증권방송, 리서치센터 이런 쪽에서 한결같이 대도 안 되는 거짓 뉴스들을 막 퍼뜨린단 말입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가짜 뉴스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저런 거 아닙니까? 최근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2, 4분기에 80% 성장했다. 80%가 성장한 게 개뿔이 80% 성장했습니까? 영업이익 줄었다고 2, 4분기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80% 성장한 건 작년에 놀아서 그렇다고. 그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고. 1, 4분기에서 비교해보면 10%밖에 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대형 프로에도 보면은 출시, 사이버 트럭 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이버 트럭 출시는 개뿔이 출시냐고. 출시는 소비자들이 주문 넣어갖고 거기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대리점 통해서 니네 집에 도착했을 때가 출시지. 공장에서 그 한 대 만드는 게 출시냐고. 그게 국어 공부 안 하냐고. 출시의 뜻을 몰라?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증권방송, 그 다음에 실제로는 증권신문, 기자들까지도 똑같이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출시라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출시가 아니라고요. 기자들 요새 국어시험 안 치고 기자 뽑습니까, 지금? 한 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올리고 난 다음에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거 있는 거 보니까 출시가 임박한 것 같은데 출시 언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출시 일정 확정된 거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날 10% 떨어졌다고. 좀 제대로 쳐보라고. 네 돈이잖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니들이 테슬라 제대로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진짜. 그게 핵심입니다. 차를 그냥 모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차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차의 세부 재원, 세부 스펙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재원, 세부 스펙 관련해갖고 소비자들의 이제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거예요.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세부 재원, 세부 스펙에 관한 얘기도 공개를 못 했다고요. 아직도 출시되려면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런 얘기를 리서치 센터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하냐고. 비싼 돈 받아먹고 비싼 연봉 받아먹고 도대체 너희는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쌍욕 대신 먹어가면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누구라는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쌍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언제까지 이따구로 살 겁니까?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댓글에서 나왔던 거를 좀 합쳐서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 작가님께서 많은 개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쵸. 이거는 뭐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조회수 같은 거고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많은 개인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랑 플러스로 댓글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작가님이 다 좋고 한데 계좌도 플러스 해주고 우리 교주님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다. 굳이 그렇게 욕설을 하고 하시는 이유도 약간 좀 궁금하기도. 예. 상부적인 사실과 편견 없이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의도 여기 김 작가 TV에도 출연하신 많은 분들이 속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뭔가 이 속을 채우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뭔가가 있잖아요. 걸러낼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예. 저는 없잖아요. 사실과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나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의 투자 관련 전문가들은 다 당연히 사실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렇게 PR도 높고 디스카운트도 높고 사람들이 다 투자할 만한 주식이고, 그래서 그 덩달아서 미국의 사업도 같이 발전하는 거고, 우리는 맨날 사실과 편견을 숙이면서 얘기하면서 저 새끼 또 후려갖고 어떤 사기를 칠까 이런 국내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하고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하니까 그 여의도는 이제 증권은 계속 개판이고, 그래서 나라가 이게 발전하는데 계속 산업 분야에서 발전하는데 지금 여의도가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그동안에 쭉 보고 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괜히 피해만 볼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너 좀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얘기하면
내 싫어하고 뒤에서 음해할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면서 제가 예. 들은 말 중에서는 예. 절대 적은 만들면 안 된다는 예, 얘기가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작가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적을 만드시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그렇게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만든 대가로 해서 제가 직장을 잘렸지만 그렇게 해서 여의도가 달라졌잖아요. 판이 바뀌었잖아요. 이 판이 왜 바뀌었냐? 내가 쌍욕하면서 이 판을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쌍욕하고 안 그랬으면 이 판이 바뀌었겠냐. 이런 이제 라든지 리서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커넥션 이런 것들을 내가 앞장서서 들춰내고 밝혀내지 않았으면 판때기가 지름처럼 바뀌었겠냐고. 바꾸려고 쌍욕한 겁니다. 바꾸려고 하고 원수된 겁니다. 하고 원수되는 건 난 아무 관계 없어요. 여의도가 더 깨끗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선진화돼 갖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내 주위에 적이 100만 명이 생기든 1000만 명이 생기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가님 여의도는 잘 안 가시겠어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사무실 있다니까 뭐 왜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거는 다르게 이제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 매도 시그널을 준 건 아니시지만 이제 처음으로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라고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투자하는 이제 개인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이랑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요. 피터 린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수분 안에 해본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방송 보고 당장 2,000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사놓고 떨어지면 니한테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발전 없는 거라고. 내가 왜 말을 조심하겠습니까? 지금 쫑긋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4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내가 계속해서 8종목 사라, 5개 이상 분산해서 사라. 얘기했을 때 귓구녕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들어놓고는 긴가민가 불안불안해서 안 사고 있다가 지금 막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뒤늦게 사서 돈 좀 벌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라고 그러고 얘기하면은 내 말 믿고 사서 물리면은 내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니들의 그런 얍삽한 속셈에 내가 안 넘어가려고 내가 오늘 당장 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돈이잖아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고 하는 거는 네가 판단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 판단하는 가장 근본은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돼야 된다. 밸류에이션 공부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공부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작가님과 방송을 하면서 장중에 이제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가 8에서 9% 올라서 지금 한 126만 원. 이야. 저는 이제 요 주가 차트를 보면 작가님이 처음 뵙는 게 아마 작년 12월인가 올해 한 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1월 달이었습니다. 네. 예. 그 1월 사이에 달 참. 에코프로가 그때 12만 원이었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뉴스도 나오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엄청난 매수와 매도 이제 팽팽하고, 이제 매수를 얘기하는 분은 사실은 좀 소수에 가까웠는데, 예, 예. 개인분들이 어쨌든 작가님이 예.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단기간에 10배 오른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10배 오른 게 이제 작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마라든지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네.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 크게 오를 주식들을 발굴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의도 증권사에 있는 겁니다. 네. 리서치 센터에 있는 거예요. 작년 올해에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오른 주식이 에코프로고,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금양입니다. 둘 다 리포트가 없어요. 카바를 안 하고 있다고. 둘 다 작가님과 관련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요 보니 얘기를 한 거지. 지금 궁금했는데 안 여쭤볼랬는데 여쭤볼게요. 예. 작가님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예.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와 예. 금양과 에코프라의 주가는 예.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관련 있죠. 아까 이제 내러티브하고 넘버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내러티브 쪽에 제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숫자가 좋아진 거는 이제 금양이나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제 회사들이 잘한 에코프로가 하는 건데 그 숫자가 돋보이게 하는 거는 내러티브거든요. 그 내러티브를 만든 게 저고 그 내러티브가 여러분들한테 잘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활동한 거고 그다음에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천하의 명제를 제가 만든 거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좋은 이제 기회를 잡으신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 이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내가 잘려갖고 이제 RSU 30억이 지금 날라갔고 직장이 지금 이제 백수가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진짜 이득은 들이 다 피해는 나만 봐 맨날. 그 내가 진짜 열받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오늘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에코프로 우리가 이제 12개월 이제 PER, 포워드 PER로 봤을 때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옥 가야 될 소리입니다. 그것도 감옥 가야 될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에코프로를 커버를 안 한다고요.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2차진 담당하고 있는데 걔는 LNF 주총이나 참석해갖고 그 이제 대표이사하고 그 빠뜨리아시 유튜브 그 이상한 이렇게 짬짬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카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요. 카바를 안 했으니까 메리츠 증권에서는 12개월 포워드 실적을 추정한 적이 없고 추정한 적이 없는데 왜 추정을 해갖고 비싼 애, 싼 애 왈가왈부를 하냐고요. 추정을 안 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이 대국민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 가야 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리서치 센터에서는 자기가 직접 커버하고 그 다음에 그 커버해서 자기가 실적 추정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도덕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진짜 단체로 불법하고 부도덕하고 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해놓고도 태연하게 지금 그렇게 지금 신문에다가 얘기하고 간다고요. 지금 정신 차려라 진짜. 감옥 가기 싫으면 정신 차려라. 오늘 촬영이 끝나고 저는 잠시 명상에 가는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오실 때만 하는 때를 모든 사람의 욕보다 한 2시간 동안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치유가 저한테 하는 욕도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편집하시는 되게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작가님과는 또 다음 달 8월 말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사전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작가님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박순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